안녕하세요. 문제를 재석유하다 스텔라입니다. 자동차는 비와 소음, 미세먼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동이 꺼진 뒤에도 사람이 차량 안에만 남아있다면 이 밀폐 구조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폭염 속 차량 내부 온도는 빠르게 상승하는데요. 어린이나 고령자가 차량 안에 남겨질 수도 있고 운전자나 탑승자가 몸이 좋지 않아 쉬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차박이나 장시간 휴식 중에는 환기 부족으로 이산화탄소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기가스나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 사고도 있습니다. 사고나 배터리 고장으로 전자식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차량에도 뒷좌석 하차 알림, 자석 무게 센서, 실내 온도 경고, 스마트폰 알림 같은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는지를 기록하는 방식은 실제로 사람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석 무게 센서는 짐과 사람을 혼돈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알림은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면 구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기능은 대부분 경고에서 끝나는데 사람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차량이 냉방이나 환기를 작동하며 주변과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충분히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밀폐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험해지는 순간 차량이 먼저 반응하도록 문제를 다시 설계해 보았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이름은 생물 감지하는 자동차 센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내부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반응이 없는지 온도와 공기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는지와 같은 객관적인 신호만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탑승자 감지입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주 센서로 사용해서 호흡과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자석 압력 센서와 열 감지 센서, 안전벨트와 문 개폐 기록은 보조 정보로 활용합니다. 짐이 놓인 좌석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과 발밑 공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차량 내부의 생존 환경 측정입니다. 온도와 습도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연기 배터리 상태를 함께 측정합니다. 산소 센서는 차박 차량이나 캠핑카, 특수 차량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 센서가 함께 작동하면 단순한 더위인지 환기 불량인지 연소 가스가 유입될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탑승자의 반응 확인입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이 계속 감지되면 차량이 음성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감지되어 있습니다. 괜찮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정상적인 응답이 있다면 차량은 감지 상태만 유지합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거나 내부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차량의 직접 개입입니다. 차량 종류와 전원 상태에 따라서 냉방 또는 환기를 작동하고 비상등과 외부 경고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신차 통합형은 배터리 상태를 고려해서 제한적인 냉방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설치하는 후장착형 자동으로 걸리지 않기 설치하는 후 장착형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밀폐된 주차장에서 배기가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 장착형 탑은 탑승자와 환경 감지, 경고, 독립 환기, 위치 전송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보호자와 관제센터의 연결입니다. 차량은 등록된 보호자나 일행에게 현재 위치와 위험 상태를 전송합니다. 보호자가 확인하지 못하거나 탑승자가 계속 반응하지 않으면 인증된 관제센터로 경보가 전달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긴급구조 연계입니다. 관제센터가 차량 상태와 위험 정보를 확인한 뒤 129에 신고합니다. 기관과 협약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동 신고 연계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인증된 절차를 거쳐서 지정된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차량이 판단해 문을 무조건 여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 이탈과 도난, 해킹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식 개방 장치와 별도로 수동 비개방 구조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신차용 시스템과 기존 차량용 시스템은 기능 범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차용 OEM 통합형은 차량의 전원과 냉난방 도어, 긴급 통신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차량용 후장착형은 차량의 주행과 시동, 도어 제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독립형 구조로 설계합니다. 차량의 주요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튜닝 승인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이버 보안도 핵심입니다. 얼굴 인식과 감정 분석은 사용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 원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데이터를 차량 내부에서 처리하고 위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위치와 위험 수치 등 최소 정보를 전송합니다. 통신 정보는 암호화하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보호자, 관제센터의 접근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격 명령에는 이중 인증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에는 설명된 업데이트만 허용해야 합니다. 통신이 끊어지더라도 외부 경고와 비상 등 독립 한기 기능이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심정지나 저혈당을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탑승자의 존재와 무반응, 차량 내부 위험 환경을 감지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실증 대상은 어린이 통학 차량과 노인, 장애인, 복지 차량, 병원, 서틀, 렌터카와 공공기관 업무 차량으로 접합합니다. 실증에서는 탑승자 감지 성공률과 짐, 반려동물, 5인 침률, 위험 감지부터 첫 경고까지 시간, 보호자와 관제센터 전송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냉방과 환기 개입 이후에 온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비상 전원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위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와 오경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성능 수치는 미리 단정하지 않고 설계하고 시험하고 실제 차량에서 검증한 뒤 개선하며 최종적으로 자동차 안전 기준과 표준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밀폐성은 본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밀폐 구조 자체는 아니고요. 사람이 차량 안에 남아있고 반응이 사라지며 생존 환경이 위험해지는 순간에도 차량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직접 감지하고 위험 환경을 확인하고 냉방과 환기, 외부 경보를 작동하며 보호자와 관제센터 긴급 구조를 연결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재설계하다 스텔라였습니다.